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나도 이게 잘 몰랐어. 근데 어제 이야기하다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래서 102조를 들여가지고 그런 뭔가 비혼을 부추기는 그런 멍청한 곳이 있다 찾아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방금 말했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인데 이거를 이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게 굉장히 좀 골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어요. 이게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그런 기구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역대 유례 없는 그런 고령화와 저출산이 같이 오고 있잖아. 근데 이게 1, 2년 만에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옛날부터도 그게 예견돼서 보였단 말이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2003년에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게 나라의 흥망성쇠라기보다는 이게 그런 뭔가 존속의 여부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 거다 보니까 미리 정부에서 이게 심각한 사항을 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 목표나 추진 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구를 만들었다고 해.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근데 참 이게 2003년에 10월에 만들어져가지고 결국에는 2005년쯤 그때쯤부터 이제 남자와 여자의 온라인 간의 전쟁 그때쯤 한쯤에 스타벅스 된장녀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거든. 그때를 같이 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1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오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미 17년 전부터 노력했던 이 정부의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들이죠. 출산율은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와서는 전 세계 꼴찌를 기록하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 기관이 얼마나 좀 광범위한 기관이냐면, 이거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서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포함되는 게 전부 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민간에서 각 분야의 대표들이 위촉되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그런 기관이라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곳, 이런 기관에서 엄청난 돈,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고 그런 뭔가 오히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비혼을 장려하는 그런 이제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게 실제로 뉴스에 나오면서 한번 터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세히 살펴봤는데 우선은 당시에 좀 많은 문제가 됐던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와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뉴스에 나올 때 저출산 예산 100조 줬더니 비혼을 장려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뭔가 오해 소지가 있는 게 102조를 받아서 비혼을 장려했다기보다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기관 자체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막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환경안전에 뭐 교육부 다 들어가 있는 여성가족부까지 씨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 막대한 금액들이 집행되고 각 기관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다 이제 집행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여기 유튜브 페이지에 떡 그런 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진짜 이런 거 보면 애 낳기가 싫더라라는 그런 반응이 오게 된 것들이지. 그래서 그 영상들을 대충 이제 캡처 돌아다닌 걸 보면 파트 1이 그거야. 아이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로 시작을 해서 내가 아이를 좋아하는데 내가 직접 아기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답게 살기 위해서 비혼을 한다라는 것들이지. 그래서 육아가 정말 힘들고 빡시다. 그래서 아이 없이 살겠다라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그런 영상들을 띄워놨어. 그래서 그걸로 영상을 만들었고 마침내 그걸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이걸 보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보고 나니까 애 낳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버린다. 이건 뭐지 씨발 그러면서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에서 만드는 영상은 아니지 않냐라고 그런 반응이 일관되게 나왔던 것들이죠. 결국엔 그게 터진 것들인데 우선 연도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들어간 예산이 2018년에 26조가 들어갔고요. 2019년에 37조가 들어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동안 102조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영상을 찍고 막상 이 위원회에서는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차례 해외 출장을 갔다는 게 걸리게 된 것들이죠. 이런 거 보면 허경영이 참 진짜 맞는 말 되게 많이 하죠. 그죠? 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많은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참 뭐라 그럴까, 내가 너무 이게 정말로 이런 어마이징한 일이 정말로 일어났나 싶어서 실제로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 유튜브 페이지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진짜더라고. 이 여기에 올라오는 영상들의 아우트로에는 항상 대통령 직속이라고 빵 찍혀. 그게 찍혀서 딱 나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이 딱 올라오는데, 문제는 여기에 올라온 모든 것들이 뭐 이게 병신 같은 내용은 아니란 말이야. 되게 웃긴 거는 그렇게 돈을 뿌리는 이런 곳에서 구독자가 1000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돈이라는 걸 어떻게 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효율성에 의해 가지고. 차라리 이딴 병신 같은, 여기 보니까 영상 찍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뭐 조회수는 거진 다 존망이거든. 뭐 어떤 거는 2주 전에 올렸는데 36개밖에 안 보고, 내 유튜브 채널보다 진짜 못한 채널인데, 어떤 이제 웹드라마 같은 경우는 막 조회수가 200만도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면 윤종신이랑 미스틱 8, 9, 19들 다 호용해가지고 그거와 저출산과 관계된 그런 뭔가 웹드라마를 찍은 거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영상들이 전부 다 뻑킹 좆가고 비혼을 해라 이런 건 아니야. 여기 보다 보면 맞는 얘기도 있어. 여자들이 힘든 부분들은 있거든. 근데 맞는 얘기가 하나가 있으면 개소리가 한 9개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 난 보면서도 놀랬던 게, 뭐 청년 심야 토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말한 거 보니까 결국엔 전부 다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줘야 된다, 여성에게 좋은 복지를 줘야 된다, 내놔로 시작해서 내놔로 끝나는 씨발 그딴 영상들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청년들이 이제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야 진짜 이 사람들이 나라의 미래인데, 그치? 야 진짜 상태 안 좋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고, 뭐 결국에는 다 올려놓는 것들에 대해서 틀린 말만 있는 건 아니야. 여자들이 힘든 건 분명히 있거든. 근데 대부분의 얘기들이 별로 쓰잘데기 없는 것들. 그래서 여자들이 힘든 것들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힘들다, 이런 게 좆같다에 대해서 마지막에 내놔로 끝나는 이런 영상들이 거진 다 주를 이루더라고요.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이게 우리나라에 동시에 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이게 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뭐 일단 내가 여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자문위원으로 있으면 그 독거노 총각님한테 한 10억 주고 그냥 열심히 영상만 찍으라고. 그러면 독거노 총각님한테 그냥 비혼 영상 찍어도 된다고. 그러면 독거노 총각님이 사랑은 그저 신기를 뿐이다 이렇게 영상 찍잖아. 그러면 사람들 그거 보면 다 결혼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나라면 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광범위한 예산이 집행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란 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피해의식을 주입하는 것들이 시작과 끝 거의 8화를 차지했다는 게 굉장히 답답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자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난 2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 지금 와서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이런 게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돼. 여자가 일하는데 눈치가 보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동수당. 왜냐면 이 두 개가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그런 저출산 문제로 고민을 했던 유럽 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맨 처음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야.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이 두 개는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허들이 엄청 낮아졌지. 거기는 동거가 자연스럽게 되잖아. 그래서 동거를 하면서 애 낳으면 애한테 그냥 보조금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프랑스의 슬로건이 그거잖아. 그 애는 국가가 기른다 이런 건데, 근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 보조금으로 별 이렇게 문제없이 잘 애들 키우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정도 보조금으로 주고 한 30만 원 정도 되나? 그걸로 생색내면 욕 뒤지게 얻어먹지, 그지?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삐끗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로 엄청나게 심각하게 윗단추부터 잘못 채워져 내려왔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가장 불쌍한 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지.
뭔가 한참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야 될 시기에 지금 사랑을 못하는 것들이야. 뭔가 이제 분노를 조장하고 분노를 강요하고 그런 것들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되게 빨리 오염이 되잖아. 전염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지금 근데 보면 너무 심각하지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 답답한 마음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무쪼록 뭐 다음 영상은 이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유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